한다. 합성함수 극과 문제를 여러분들이 언제 풀어보셨을 거냐면 매대프 28번에서 풀어보셨어요. 예. 예? 예, 안 풀었어요. 물론 안 풀었어요. 예. 매대프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나오고요. 여러 번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합성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 나오면 느끼시는 게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빡세. 그치?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빡세. 근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는지는 알아. 합성함수 그냥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하지만 미분하는 게 빡세.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미분하지 않고 극값을 판정하는 요령이야. 미분하지 않고 극값을 판정하는 요령이야. 됐지? 됐지? 근데 이거 진짜 잘 듣고 써먹어야 돼. 알았냐? 잘 듣고 써먹어야 돼.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제 보여줄 거야. 잘 봐. 이거 잘 쓰면 진짜 미분 한 번도 안 하고 답 나온다. 미분 한 번도 안 하고 답 나와. 잘 봐. 사실은요,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아주 엄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극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죠. 그쵸? 근데 합성함수의 극값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fgx라고 하는 합성함수의 극값이 어딘지를 알려면 지금까지 뭘 해보셨을 거냐면 당연히 미분 해보셨죠. 그런데 만약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면 어떡해? 그래도 극값은 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정리는 미분이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미분이 불가능해도 돼? 그럼 당연히 미분 안 할 거야. 알았어? 미분 안 하고. 자, fx라고 하는 형태가 fx는 x는 알파라고 하는 것에서 만약에 극대라고 불러보고 그 다음 gx라고 하는 것은 x는 베타에서 극소라고 불러보죠. 됐죠?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제가 어떻게 써볼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하고 gx라고 하는 형태는 이게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려드린 것 뿐이에요. 양수 쪽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gx가 들어와서 이 포인트가 베타 콤마 k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따 필요해서 그래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각해보죠. f알파라고 하는 것과 f알파의 플러스라고 하는 것과 f알파의 마이너스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알파가 우뚝 솟아있죠. 알파가 우뚝 솟아있으니까 원래 극값의 정의는 부등호로 이렇게 되면 알파에서 극대라고 불러요. 미분이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상관이 없어요. 됐죠? gx도 마찬가지예요. gx도 g베타라고 하는 형태하고 g베타의 플러스라고 하는 거하고 g베타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베타 값이 푹 가라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되면 아 베타에서 극소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해요. 됐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타를 누구라고 취급해놨냐면 어떠한 k 값이라고 취급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k보다 살짝은 뭐한 값이 나오죠? 큰 값이 나오고 이 값은 k보다 살짝 뭐한 값이 나오죠? 큰 값이 나오죠. 이건 이해가 되시죠? 뭐 제가 뭐 미분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됐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건 fgx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극값일까가 궁금해. 지금 어디서 극값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fgx의 모든 극값을 체크할 거야. fgx의 모든 극값을 체크할 거야. 그러면 fgx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셨을 때 이 안쪽에 나와 있는 gx라고 하는 것의 입장으로 보아. gx는 원래 어디에서 극소값이었지? x는 베타에서 극소값이었지. 그러니까 x는 베타에서 극값을 갖기는 갔는데 미안하지만 극소인지 극대인지 판정이 안 돼. 됐어? 이게 왜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단다. 이렇단다. 내가 한 번에 보여줄 거니까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원래 극값인지 판정을 하는 건 베타와 베타의 플러스와 베타의 마이너스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합성함수의 극값을 비교한다는 건 g를 먼저 취해보는 거야. 그런데 g베타가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k가 나온다고 했고 얘는 k보다 살짝 큰 게 나온다고 했고 얘는 k보다 살짝 큰 게 나온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F라고 하는 이 상황을 다시 취해주는 거야. 그러면 FK의 플러스하고 FK하고 FK의 플러스를 비교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겨. 만약 FX라고 하는 것이 fx가 여기에 있었고 k라는 것이 만약에 여기쯤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k에서의 함수값과 k의 우극한을 비교하면 오른쪽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아 이렇게 나오겠네요 라고 해서 극소라고 판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난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지금 이해되고 계신 거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fx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잘 존재하여 k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면 k의 오른쪽 값이 더 작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k가 우뚝 솟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만나면 극대예요. 이해돼? 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증가함수로 만나면 극소고 감소함수로 만나면 극대겠네요 라고 외우지 마시라고. 이거 외우면 개 헷갈려. 알았어? 그래서 뭐 하냐면 안쪽 함수 때문에 생성되는 극값이 있을 거 아니야? 안쪽 함수 때문에 생성되는 극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극대인지 극소인지 지금 당장 판정하기는 어려워요. 됐죠? 하라면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됐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바깥쪽 함수의 입장으로 보자. 바깥쪽 함수의 입장으로 보면 원래 fx는 어디에서 극대였지? 알파에서 극대였지. 근데 얘는 이제 gx가 되겠지? gx는 알파가 된다는 알파인 x에서 그 값에서 극대야. 이게 포인트야. 이게 왜 극대야? 그러면 바깥에 있는 함수의 극대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줄게. 여기 나와 있는 이 x축에 있어서 gx라고 하는 것을 그릴 건데 여러분 건 그려져 있습니다. y는 알파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고 gx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맞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맞나? 내가 그려놓고도 자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y는 g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에서 x1, x2, x2, x3, x4 이 포인트들이 다 x라고 하는 것과 gx가 알파인 x 값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fgx1의 우를 조사를 하고 fgx1을 조사를 하고 fgx1의 좌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f 누구죠? 알파죠.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 오면 알파보다 조금은 뭐하죠? 작죠. 그러니까 f 알파보다 좀 작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왼쪽에서 오는 거죠. 아까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에다가 양수를 조사하는 게 맞지. 음수 먼저 조사하자. 음의 방향으로 오면 알파보다 살짝 작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알파보다 작다고 쓰셔야 되고 여기 있는 건 f 알파보다 뭐하다고 쓰셔야 돼? 작다고 쓰셔야 되지. 그런데 알파의 왼쪽보다 알파가 크지. 그러니까 우뚝 솟지. 그래서 합성시켜도 극값이고 더더군다나 극대야. 이걸 이렇게 바꾸잖아? 그러면 그래프 봐봐. x2의 왼쪽에서 오잖아? 눈 감으면 안 돼. x2의 왼쪽에서 오잖아? 그럼 알파보다 살짝 뭐하지? 작지. x2의 오른쪽에서 오잖아? 알파보다 살짝 크지. 그럼 여기가 알파보다 살짝 큰 걸로 바뀌겠지. 하지만 알파가 대빵이야. 이래? 여기가 아무렇게나 바뀌어도 무조건 F알파가 커. 이해하셨어? 됐어? 그래서 극대야. 됐지?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하셨고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추가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 자, 그럼 저 예시 하나만 해드릴게요. 지워도 돼요? 저 앞으로 이렇게 풀 겁니다. 저 앞으로 이렇게 풀 거고,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이따가 4개의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너네 이거 무조건 마스터해야 된다. 합성함수만 나오면 자꾸 이렇게 미분하고 그러면 시간 부족해. 니들 미분 틀리고. 알았어? 우리는 수학 실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알았니? 왜 수학 실력이 높아지고 싶어? 수학과 가보고 싶어? 안 돼. 그런 짓을 왜 하는 거야? 성적만 잘 나오면 돼. 성적이 잘 나오려면 자주 나오는 형태와 자주 나오는 유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외워야 돼. 알았냐? 지운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하긴 했지만 그 미적분에서 그래프를 한 뭐 20개 정도를 그려드리면서 이런 건 외워야 돼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프도 외워야 되고요. 자주 나오는 건 거의 암기야. 이건 시험 보셔야 되니까. 나랑 친한 영어 선생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애를 영어 상담을 하고 있었어. 영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야, 영어를 그렇게, 나는 잘 몰라 영어를 그렇게 막 외워서 풀면 안 돼. 이거 분석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맞게, 시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풀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수학도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서 문제 풀지 않잖아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치 형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닌데 외워서 푸는 건데? 외워서 푸는 거야. 알았어? 중요한 건 외워야 돼. 중요한 건 진짜 외워야 돼. 자, 예를 들어 생각하자. 예를 들어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갑니다. fx라고 하는 형태의 3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뭐라고 할까요? 파이라고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는 2분의 3분의 1라고 할까요?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fx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하죠. 됐죠? 그리고 gx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sin x라고 생각을 해보죠. sin x, 여러분 아시잖아요? sin x.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뭐 해볼 거냐면 fgx라고 하는 형태의 극값은 어디서 나올까가 궁금합니다. fgx의 극값은 어디서 나올까가 궁금합니다. 보셔. 잘 봐야 돼, 이거. 안쪽 gx의 입장으로 보아. 입니다. gx의 입장으로 보아. x는 누구하고?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극값이에요. 이게 무조건 극값이에요. 왜냐면 sin x가 극값이 나오는 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깥쪽 함수의 입장으로 보죠. fx의 입장으로 보면 gx가 뭐가 나오는 포인트죠? 예, g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이것인 x에서 극 뭐예요? 대예요. 됐죠? 마찬가지로 gx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인 x에서 극 뭐예요? 소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 됐어? 그럼 내가 두 텀만 그려줄게. 0부터 4파이까지만 그려줄게. 잘 봐봐. 0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까지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건 gx야.
내가 fgx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 잠깐만 생각해봐. 극대를 갖게 되고 그때의 극대값은 몇일까? 되게 쉬워. 써있어 문제에. 파이 가져야 돼. 그때의 극소값은 누굴 가져야 될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가져야 되지. 왜냐하면 gx가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3분의 1 될 거니까 f 3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됐어? 그러면 뭘 먼저 찍을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주고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줘. 됐어?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x에서 극대값 파이를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파이를 갖도록 해줘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게 같은 함수 값을 가져줘야 돼. 이해돼? 그리고 여기 의 형태에서 극소값 뭘 가져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저 점들을 지나가야 돼. 됐지? 그러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극값입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이 형태에서 극값을 가져야 돼. 그리고 어디서도 극값 가져야 되냐면 여기 나와 이 형태에서도 극값 가져야 되고 이 형태에서도 극값 가져야 되고 이 형태에서도 극값 가져야 돼. 됐냐? 무조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니네 지금 이게 무슨 값이라고? 극소라고.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는 어딘진 모르지만 극대값으로 나와줘야 돼. 그래야 전체적인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나와 이 형태는 전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극소값을 가져야겠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얘가 극대값이죠. 극대고 극대인데 중간에 지점이 그럼 극소여야겠죠. 얘는 극소죠. 극소고 극소의 중간값이 그러면 극대여야겠죠. 이해하셨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건 극소였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극대값이 어딘가에 여기 나와 이 형태로 찍히겠죠. 극소값이 여긴가에 어딘가에 찍히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극소였어요, 극대 찍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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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의 포인트만 정확히 알아도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아. 알았냐?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판정하냐면 여기까지만 판정하기로 해. 됐지? 2번 gfx는 어디에서 극값일까가 궁금해요. 됐어? gfx는 어디에서 극값일까가 궁금해. 그러면 fx가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1에서 극값이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서 극값이 나오는 것은 맞아. 그리고 바깥쪽에 나와 있는 요 함수의 입장을 봐줘야 되지. 됐어? 나 지금 fx에다가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야. gx는 빨간색. 내가 이렇게 디테일한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다들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의 입장으로 보아 fx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상황? 예, fx라고 하는 것이 잠깐만요. fx가 뭐죠? gx가 뭐죠? sin x죠. sin x는 어디서 극값 같죠? sin x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에서 극값을 갖지만 이거 극대하고 극소를 구분하셔야 되죠. 언제 극대를 갖습니까? 그러면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그렇게 갖게 되죠.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이렇게 갖게 되죠. 그러니까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극대를 가져야 돼요. 극대값 누굴까요? 극대값은 모르시죠? 왜냐하면 fx라고 하는 3차 함수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극대값은 아시죠? fx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죠. 그러면 g 2분의 파이인 거죠. 그러니까 몇입니까?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fx라고 하는 것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이 형태에서 극소를 갖게 되고 그때의 극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3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드렸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게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였잖아요. 됐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극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파이였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죠. 그러면 2n 파이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파이가 여기쯤에 있겠죠. 됐죠? 그럼 파이를 넘어가서 2분의 5파이는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4파이는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요. 여기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요 포인트들이 전부 다 뭐가 나오는 값이냐면 극대값이 나와야 되고 그 극대값이 무조건 1 나와줘야 돼. 자, 따라서 그리고 색깔이 하나 더 필요해서 파란색으로 써줄게.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있죠. 2n파이 무슨 말인지 알지?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쵸? 그리고 여기쯤에 있죠. 2분의 3파이. 괜찮아? 됐어? 그러면 제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잘 보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은 무조건 뭘로 찍어야 되냐면 극대값이니까 1로 찍어줘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거 무조건 1로 찍어줘야 돼. 더 있겠지, 계속해서. 됐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은 무조건 뭐에 찍어줘야 돼? 마이너스 1 찍어줘야 돼. 극소값으로. 됐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포인트가 극값이 나와줘야 돼. 근데 이 포인트는 다행스럽게 겹쳤으니까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는 두 개의 극 대값 사이에 있지. 뭔지는 모르지만 극소로 나와줘야겠네.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극대였죠? 극대 올라왔다가 극소 내려왔다가 극대 올라왔다가 극소 내려왔다가 극대 올라왔다가 극소 내려왔다가 여기 바빠요. 극대, 극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극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합성함수의 그래프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주목하지 마시고 뭐만 판정하셨으면 좋겠냐면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줄만 판정하셨으면 좋겠어. 됐지? 자, 필요한 것만 잘 적어놓으시고.